내년 한미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묵상집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34년째 영등포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후원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오디오북을 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세대학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한미수교는 기독교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기틀이 된 조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업회는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의 유대 증진과 평화운동 등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전통적으로 중화 질서에 속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맞이하고 근대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변곡점이 1882년 5월 22일 당시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습니다. 이 한미수교가 내년이면 140주년을 맞습니다. 140년 전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외국에 문호를 열지 않았지만 이 조약 때문에 기독교도 국내에 들어오게 된 만큼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 미국 교계가 이를 기념하고자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화기, 근대화, 민주화 운동의 핵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에 기독교를 빼놓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미 조약으로 시작된 양국의 관계는 동맹으로 발전해 공산 국가의 침략을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 관계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복음화와 민주화, 나아가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영우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의 총회장과 원로들이 대표회장을 맡아 기념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금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기념사업회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선교사들의 희생 어린 노력이 이 땅의 평화에 기여했듯이 한국 기독교 기념사업회의 노력 또한 뜻깊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출범식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대표 회장들은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 창립 취지문을 읽으며 한미 양국의 관계, 양국 기독교계의 교류 강화, 평화의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업회는 출범 이후 내년 6월까지 학술대회, 국제교류, 기념행사, 공동선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불안과 실업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묵상집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예수님과 청년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 안전하게 비행하는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화하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화선 작가의 작품입니다. 일상 속 묵상이 담긴 글과 그림은 3년째 매주 한두 개씩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2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에 보면은 이제 책 표지에 한 아이가 이제 넘어져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막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의 이런 모습인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실 막 질책하고 혼내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보다 이제 저에 맞게 다가와 주셔서 막 괜찮다, 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자라는 그런 위로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SNS에선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청년들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공감된다는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한 청년은 따뜻한 글이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는 신앙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의 글과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은혜의 간증을 나눌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도 아니고 한 발 앞서서 막 제가 하겠어요 라는 성격이 아니고 이제 한 발 뒤로 빼면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생각보다 저 같은 청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청년 막 잘하는 게 없어도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냥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평범한 일상을 묵상을 통해 특별한 은혜의 순간으로 바꾼 이 작가. 지난 31일부턴 책에 다 담지 못한 일상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모습, 교회 학교 사역 현장과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 등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가는 SNS와 전시회, 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배고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로 무료급식 길이 막히면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노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34년 동안 묵묵히 한자리에서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온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등포역 고가차도 아래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가득 실은 손수레가 들어옵니다. 34년째 영등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돌봐온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와 성도들입니다. 임 목사가 나타나자 삭막했던 고가차도 아래에 금세 활기가 돕니다. 임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나누고 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눕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머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987년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복음을 전해온 임 목사는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굶주린 이들의 끼니를 챙겨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급식소를 열어 하루 400~500인분의 배식을 책임졌지만 센터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도시락으로 배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신속히잖아. 주시지 말고 방으로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 아무도 찾지 않은 쪽방촌을 돌며 이웃들의 안위를 살피고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임 목사의 몫입니다. 끼니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방 청소를 돕는 일, 심지어 이들의 장례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는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 목사는 방역 규제로 많은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많은 교회가 함께 나서 어려운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각박함이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후원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북을 제작해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한 것을 아이들 위해 나누고 베풀며 살고 싶네요. 아이들을 잘 돌보는 배우 김혜자가 낭독한 오디오북 우리가 함께한 시간 중 박하자 후원자의 사연을 담은 우물 파는 할머니 내용의 일부입니다. 시골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운 박 후원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조차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8년에 거쳐 현재까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4개의 우물을 선물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6월까지 후원자를 대상으로 2021 후원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물 파는 할머니를 비롯해 작은 나눔 큰 기쁨, 그리운 언니, 우리 집 후원 이야기 등 9편의 수상작과 스페셜 스토리 한 편인 단 한 사람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됐습니다. 나눔 이야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친숙한 배우들이 나누어주는 그런 감동적인 목소리로 편하게 좀 쉼이 되는 시간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북 낭독은 김혜자를 비롯해 김효진, 이상엽, 박정아, 엄태구, 이다혜, 조연재 등 7명의 배우가 맡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코로나19로 사회 분위기가 얼어붙고 사람들도 지쳐가는 것 같다며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후원자들의 따뜻한 후원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북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오디오 클립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세대학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학금 4억 9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와 일반 대학원 학생에게 4억 4천만 원, 한세대 영산신학대학원에는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영훈 위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격려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한세대 총장 직무대리는 귀한 섬김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심례회 제111차 정기총회 총회의장단 후보에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가 총회장으로, 대전 은포교회 이윤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가 제1부총회장으로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의장단 선거 출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후보자 고명진 목사는 교단의 여러 현안을 두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교단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11차 총회 의장단은 선관위 규정과 내규에 따라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외교 자선단체인 뷰티풀마인드의 오케스트라가 랜선 가을 연주회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6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오케스트라와의 첫 협업이며 총 97명이 각자의 공간에서 연주한 것을 하나의 영상물로 합치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뷰티풀마인드 노재헌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세상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7월에 이어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29로 1년 전보다 2.6%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7.8% 올랐는데 달걀 54.6%에 이어 시금치, 고춧가루 순으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은 21.6% 상승했고 집세는 1.6% 상승해 2017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600만 회분이 2일부터 주말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102만 1000회분이 2일 도착했으며 주말 혹은 그 이후까지 6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600만 회분이 적기에 공급되면 추석 전까지 국민 70% 1차 접종 계획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세계 최초로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콘텐츠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로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자체 개발 인앱 결제는 무산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보건의료노조가 2일 오전 7시쯤 총파업을 약 5시간여 앞두고 전격 철회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전날 오후 3시부터 벌여온 노정 실무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정부 측에선 노조가 요구한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입사원 선발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LG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LG전자 채용 청탁 프로세스 개선안 문건은 조직적으로 채용 청탁을 받아 수행한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청탁 수용 기준을 하이, 미들, 로우로 나눠 예외적으로 선별 수용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LG전자는 판결을 인정하며 사회의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탈출에 성공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앵커가 탈레반이 여성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TV 스튜디오에서 탈레반 간부를 최초로 인터뷰한 아프간 톨로뉴스 소속 앵커 베헤슈다 아르간드는 지난달 24일 파키스탄의 여성 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도움을 받아 카타르 도하로 탈출했습니다. 아르간드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언론에 자유를 주고 여성들이 교육받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과는 달라 많은 동료가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심장박동법이라 불리는 낙태 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적용됩니다. 심장박동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정도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또 주정부는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시민들이 낙태 시술병원 등에 대한 제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낙태 반대 단체들은 기본적 인권을 위한 조치라며 반겼지만 낙태 옹호 단체들은 낙태 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백신 개발이 40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치명성으로 거듭 실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17년 시작한 에이즈 백신 후보 임보코도의 임상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백신 개발 과학자들에 따르면 에이즈 예방요법 약 등으로 사망 위험은 낮췄지만 에이즈 예방 백신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라 불리는 HIV가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각 감염자 안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변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침은 선선하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라권은 아침까지, 경남권과 경북권 남부는 낮까지, 제주는 온종일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도 낮 동안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40년 전 한미 수교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기회가 됐습니다. 의료와 교육 활동에 힘썼던 해외 선교사들의 헌신은 국가 발전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초석이 됐습니다. 한미 교계의 연합이 복음화와 민주화, 평화의 가치가 확장되는 결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